제주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도의원들도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보여 지방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가뭄과 가을 태풍의 여파로 제주산 월동채소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10대 뉴스를 SNS 투표로 선정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 속에 성난 민심이 폭발했고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가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집단 탈당이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들도 릴레이식으로 탈당할 것으로 보여 제주의 정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새누리당 집단 탈당이 시작됐습니다.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과 김용화 전 도의회 의장 등 40여 명은 대선 후보조차 제대로 낼 수 없게 된 새누리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개혁 보수신당에 입당할 계획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새로운 보수 세력 결집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로써 제주에서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개혁보수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리는 1월 5일 이전에 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도 신당 창당일인 다음 달 24일 이전에 릴레이식으로 탈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0%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의원들 만나보면. 그래도 다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다수가 탈당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강지용 제주도당 위원장과 신관홍 도의회 의장, 비례대표 도의원 등은 새누리당에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원내 제1당은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게 됐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지방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제주 지역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의 작가로 노무현 정부 시절 문예진흥원장을 지낸 소설가 현기영 씨와 제주 4.3을 그린 동백꽃지다의 민중미술화가 강요배 화백이 포함됐습니다. 또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위원장, 고현수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대표, 안혜경 아트스페이스C 대표 등도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내일도 제주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내일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송박 영신을 주제로 제11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를 엽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누적 인원 4만 4천여 명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고 지난 3일에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최대 인파인 1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월동채소를 본격적으로 수확할 시기인데요. 올해는 여름 가뭄과 가을 태풍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근 수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신이 나지 않습니다. 당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밭에 듬성듬성 빈 곳이 많은 데다 그나마 크기도 작습니다. 지난 8월 파종 이후 가뭄이 이어진 데다 가을에는 태풍 차바가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수확량이 완전 감소. 너무 감소돼요. 그러나 말 아님수가는 4분의 1도 안 되게. 4분의 1이 뭐라 이거. 밭이 텅텅 비었으게 지금. 감자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감자싹은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물을 뽑아보자 알맹이는 없고 뿌리만 있습니다. 가뭄으로 발화가 안 돼 다시 파종하는 바람에 파종 시기가 평년보다 2달가량 늦어 알맹이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예년 같으면 한창 수확으로 분주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날씨 영향으로 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해 이 수확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겨울 제주 지역 당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1% 줄어들고 양배추는 36%, 무도 2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경락값은 최근 5년 평균보다 2~3배 높아졌지만 수확량이 적다 보니
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물건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2, 3월 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2, 3월 돼도 이게 제대로 클 거라는 전망이 안 보여. 월동채소 가격 상승세는 봄 채소가 나오는 4월까지 이어져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1.3% 올라 전국 평균 1%를 웃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집세 등 서비스 물가가 2.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농수축산물도 4.5% 상승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30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 사태부터 촛불 집회까지 올 한 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주 MBC가 SNS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10대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찬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번 10대 뉴스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네, 제주 MBC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투표에 붙여봤는데요. 모두 138명이 참여했고 투표 결과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중국인 범죄와 최순실 게이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제주의 민심 어떤 건가요? 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그늘을 첫 번째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성남 민심 표출이 두 번째, 끝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 요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그늘이라고 하면 중국인 범죄나 집값 폭등, 그리고 하수와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산업은 호황을 누렸지만 집단 폭행 사건과 성당 살인 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인터넷 청원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도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수와 쓰레기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도민들의 실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최근 요일제 배출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반발이 한 예입니다. 여기에 집값 폭등과 아파트 분양 과열,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특혜 논란도 결국은 난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4.13 총선 결과와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은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올해 초 정부의 4.3 희생자 재심사 추진이었는데요. 보수 인사들의 주장에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4.3 유족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난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13 총선에서 제주 지역 3개 선거구는 야당에게 돌아갔고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최난단 제주 민심이 폭발했고 역대 최다 인원인 10,0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네,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도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초였었는데요. 32년 만의 폭설로 제주공항이 사흘 동안 폐쇄되면서 제주섬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가을에는 태풍 차바로 9년 만에 하천이 다시 범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가항공사의 미흡한 대처와 저류지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그나마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지치고 불안했던 도민들에게 희망을 준 뉴스로 기억됐습니다. 네, 올 한해 10대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니 새해에는 개발의 그늘을 걷어내고 도민들의 체감 안전도와 행복을 높이는 정책들이 우선 추진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찬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겠고요.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36분으로 올해 마지막 해넘이 감상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모레도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일출 시각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아침 7시 38분이고요.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주말 동안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3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산간 지역 아침까지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 큰굿 보존회 서순실 회장과 회원들이 100만 원, 삼성전력 양창식 대표가 36만 원, 제주시 수협 여직원들이 120만 원, 제주중앙초등학교 5학년 2반 김영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 예약률은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올 한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